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살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지금까지 본 우주는 잊어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마침내 그 첫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았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사진들을 보내오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과학뉴스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강성주 연구사님과 함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이 무색하게 자꾸만 기대하게 만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사님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네. 제가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랑은 좀 다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가 봐왔던 아름다운 천체 사진들은 모두 그동안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서 대략 30년간 우리에게 보내준 사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사진들만으로도 천문학이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사진들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한 사진들을 보내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사진들이 기대 이상이기는 했는데 특히 제가 놀랐던 건 남쪽고리 성운이었거든요. 별이 죽어가면서 나타내는 그 가스를 분출하는 그 모습이 지난 허블 우주망원경이 보내줬던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자세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전 허블 우주망원경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껍질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구조가 정말 뚜렷하게 보였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천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제임스 웹 망원경이 가진 성능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사실 발사할 때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었잖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렇게 기대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달리 태양을 등지고 그다음에 태양, 지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렇게 이런 배치를 통해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포인트라는 지점에서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이제 별을 관측을 하는 반면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이용을 하거든요. 태양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달 이런 데서 나오는 적외선들이 상당히 세요. 세다 보니까 지구 적외도를 돌다 보면 다른 우주를 관측을 할 때 마치 우리가 낮에 별을 관측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아주 먼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L2 포인트라는 지점에서 태양을 등지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장비의 민감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야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들 또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아주 좋고요.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블 우주망원경과는 다른 조금 더 많은 임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띄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가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이 약 138억 년 전쯤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138억 년 전 이후에 맨 처음 생겨난 별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그 별들이 모여서 생겨난 맨 처음 은하가 있을 거예요. 맨 초기 은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초기 은하의 모습들은 그 당시에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었겠지만 이미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배출했던 그 빛이 점점 공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면서 적외선 영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측을 할 수는 없어요. 초기 은하의 모습들은. 그래서 초기 은하의 모습들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외선 영역에서만 관측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래서 적외선 영역을 아주 민감도가 좋은 적외선 영역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미지가 공개된 사진에 보면은 붉은색으로 표현된 은하들이 바로 우주 초기의 은하들의 모습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은하들의 모습 중에서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적색 계열로 표시된 붉은색 계열로 표시된 은하들은 바로
130억 광년에 가까운 우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주 초기에 생겨난 은하들인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적외선을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별이 생성되는 지역은 먼지 구름이 가득한 성운이라는 곳에서 생겨나는데, 적외선으로 관측을 해야만 그 먼지 구름 속을 뚫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별이 생겨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용골자리의 대성운의 사진을 보면은 그 산등성이 같은 그 먼지 구름이 보이잖아요. 네네.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산등성이 같은 먼지 구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아마도 그 반짝이는 별들이 정말 큰 별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런 태어나고 있는 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망원경이 가장 필요합니다. 특히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과 이번에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성간 먼지 속에서 별이 얼마나 자세히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임스 웹이 전해줄 앞으로의 사진과 여러 관측 자료들을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난 30년간 허블 우주망원경이 여러 관측을 하면서 천문학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줬던 것처럼 앞으로 한 20년간 새로운 천문학의 페이지를 다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왜 이렇게 기대를 받는 건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사님. 저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우주 망원경이 맞나 싶은 그런 모습으로 생겼었거든요. 이게 육각형의 거울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거미줄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웹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그림을 좀 보면서 네. 각 구성과 그 역할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제임스 웹은 나사 2대 국장이었던 제임스 웹 국장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머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역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사진을 보시면은 천체에서 출발한 빛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경이라고 하는 그 18개의 거울에 먼저 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반사된 모든 빛은 앞에 이렇게 길다랗게 뭐 코처럼 되어 있는 그 부경이라는 곳으로 모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경에서 관측된 빛이 한 점으로 모인 다음에 그 거울 주경 18개 가운데 보면 디텍터가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경 뒤에는 제임스 웹의 관측에 필요한 모든 관측기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디텍터로 들어온 빛이 모두 이 관측기기들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와 이미지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기기들이 올바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낮은 온도가 필요해요. 영하 한 260도 이상의 아주 낮은 온도가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태양빛을 받지 말아야겠죠. L2 포인트에서 관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항상 태양을 등지고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5겹으로 된 열 차폐막을 아래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열 차폐막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폐막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게 태양빛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제가 이 제임스 웹 뉴스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개발하는데 약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리호가 한 2조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케일이 큰 만큼 당연히 되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을 것 같은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원래 10년 정도의 임무 수행 능력을 생각을 하고 쏘아 올려 보냈는데, 제임스 웹을 실어 보냈던 아리안 5 우주 발사체가 원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궤도에다 딱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갖고 있는 자체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를 쓰지 않고도, 거의 쓰지 않고도 궤도에, 지금 목표로 하는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야. 이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10년 정도 계획했던 거를 앞으로 약 20년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같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우주망원경입니다. 네. 따라서 적외선을 이용해야만 관측 가능한 우주 초기의 모습, 그리고 은하의 진화 과정, 그다음에 은하의 변모하는 과정들, 별의 생성과 별이 죽어가는 모습, 다시 말해서 별의 일생들, 그리고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의 분석을 통한 잠재적인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 없을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임무 같은 것들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일반인들에게 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마도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외계 행성의 대기 분석을 통해서 외계 생명체가 정말 존재하는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ET 같은 외계인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여부일 텐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외계 행성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별이 되어 있어요. 많이 발견이 되었고, 대표적인 게 바로 트라피스트-1 적색 외성계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피스트-1 적색 외성계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예요. 적색 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매우 작은 크기의 별을 보통 통칭하는 그런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별을 돌고 있는 행성들 중에 여러 개가 지구와 닮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또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이 아닌 지구와 같은 또는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행성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기 성분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그 대기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지구와 똑같이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지구 대기 성분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물론 그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산소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리와 닮은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간접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곧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와 똑 닮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도 제임스 웹이 전해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외계 생명체가 진짜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이제 언제나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논란의 종지부를 딱 찍어줄 수 있을 건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첫 걸음마를 뗀 정도인데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원래 계획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임스 웹이 앞으로 어떤 관측 결과를 보여줄지, 또 이게 각종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에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매의 눈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강성주 연구사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